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2019년도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내압용기 안전관리 성과를 진단하고 또 앞으로 수소차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2019년 워크숍은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 이효열 처장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전국 각 지부 안전관리처장 소개와 함께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들이 인사를 나눴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현철 차장은 인사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 CNG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인 만큼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2018년 내압용기 검사 성과 및 2019년 내압용기 파열 사고 예방 방안을 주제로 이효열 처장이 발표했는데요. 검사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0년 8월 9일 행당동에서 일어났던 버스 LNG 탱크 폭발 사고를 기화로 2011년 11월 25일 서울 지역 등록 차량 내압용기 검사가 시작됐고 2012년 5월 25일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했는데요. 이 처장은 내압용기 검사 시스템이 용기 검사와 장착 검사, 재검사 수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첫 시행 이후 지난 8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효열 처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어떤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새롭게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CNG 용기 안전은 당연히 확보하는 거고 추가로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이 좀 기술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소차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관점에 좀 줄을 두고 있습니다. 행당동 사건 이후로 내압용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검사 이후에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고 향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건 이후로 국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셨고 걱정을 하셨는데 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용기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품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착상의 문제점들을 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비해서는 안전도가 굉장히 많이 확보됐고요. 그 당시에 부족함이 약 한 30%에서 지금은 약 한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향상 안전성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사를 하면서 8년 동안 파열 사고가 제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CNG 차량들을 이용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안전도가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CNG 용기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여름에는 압축을 낮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압 용기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압축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한여름철에는 감압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용기의 안전성이 많이 확보됐고 또 저희들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여름철마다 또 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감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업계의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감압 충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와 협조를 해서 감압과 관련된 부분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정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CNG 부품 특성과 안전성을 어필한 현대자동차 황인흥 차장은 CNG 연료장치 부품에서 수리 부품과 비순정품을 썼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 다양한 불량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황 차장은 이어서 수리 부품과 비순정품을 식별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각 부품 협력사가 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한 현대자동차 김성균 부장은 점차 강화되는 환경 및 연비 규제 등 바뀌는 패러다임에 따라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차 개발 전략에서 내연기관 연비 향상 기술은 하이브리드, 무공해 차량으로 가닥을 잡았고
미래는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결합을 통한 저탄소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차 투싼 IX와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의 양산 개발을 통해 수소기술 안전성 등 27개 항목 평가에 더해 자체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중국의 개발 동향을 살펴본 후 이어진 수소 충전소 질문에 대해 김성균 부장은 도심에 220개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부지 확보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될 수소 충전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메가파스칼 김태욱 박사가 소개하는 복합재 수소 내압 용기 토프레그 와인딩 기술에 대한 발표인데요. 수소 전기차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압 탱크에 가장 큰 안전성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조금은 지역적 주제일 수 있다면서 서두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인 내압용기 검사와 장착 검사를 비롯 재검사와 관련된 세부 기준과 시험 방법 등은 2012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정 공포됐는데요. 사고 직후 안전대책으로 여름철에는 정량 충전인 207바보다 10% 낮추는 권고안이 마련됐지만 아직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CNG 용기 안전성을 위해서 여름에는 감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에서는 이 감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회사 입장으로서는요, 장거리 노선을 떼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 하루에 4탕을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2탕을 띄고 가스를 충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0%가 남습니다. 30% 남기 때문에 나머지 또 다음 운행을 하려면 더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습니다. 예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내압용기에 대한 그 수수료, 네.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 수수료를 묻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보통 한 뭐 7개, 8개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71만 7천 원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가 130대니까 그 차만 대해도 3년 동안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검사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 용기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검사를 할 때 약간 아쉬운 점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한 대당? 한 대당부터 한 4시간. 많이 걸리네요. 수수료 같은 거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감압을 하면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장거리 운행 노선과 광역버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시내를 운행하거나 단거리 노선버스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우선하는 국토교통부는 감압 유지와 폐지를 선뜻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 행당동 버스 사고는 차실 하부에 장착되어 있던 2001년 제작된 이태리산 용량 108리터의 내압용기가 터진 것이 원인인데요. 2001년 12월 출고된 버스에는 108리터 용량의 내압용기 8개가 연결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한 번의 용기 파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승객 15명과 보행자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만큼 검사 방법 개선과 강화는 필수입니다. 아울러 CNG 내압용기 압력의 2배를 웃도는 수소전기차용 연료탱크 안전성 유지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